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제일 큰 뉴스 중 하나가 약해져가는 소비자에 대해서인데요. 며칠 전에 소매 판매가 공개됐는데 소매 판매는 예측보다 낮게 나와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벌써 많은 말을 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은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서 5명 중 1명은 신용카드 대출 한도를 채과해서 카드로 돈을 못 빌리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면 금융위기에서 나올 때 이후로 제일 높고, 그런데 소비자 대출 금액을 보면 현재 액수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린 이후 현재 미국의 저축 금액은 코로나 전보다 낮게 떨어졌습니다. City Economics Price Index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공식적인 경제 실적과 예측의 차이를 합한 건데, 이 지표가 마이너스면 경제가 사람들 생각보다 점점 빨리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현재 지표는 2022년 후 제일 낮게 마이너스 28.1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매크로 데이터는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만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던 다우 이론이든 힌든버그 오문이든 마켓 RSI도 그렇고 기술 지표도 미국 주식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곧 하락할까요? 데이터가 나쁘고 기술 지표도 경고를 줘도 주식시장이 곧 하락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계절성을 보면 역사적으로 7월달은 11월 이후로 제일 크게 상승하는 달이고, S&P 500은 9년 연속으로 7월달을 플러스로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 날짜로 7월 11일에 6월 인플레이션이 공개되죠. 약해져가는 소비자 지출이 장기에는 주가에 나쁜 소식이지만 단기에는 좋은 소식인 이유는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점도 가격을 내리고 있고, 자동차 가격은 지난 10년보다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은 아직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 가격도 곧 많이 하락하기 시작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겠죠. 6월달 인플레이션 예측이 3.1%인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겁니다. 3% 이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 나온 적이 2021년 3월달인데 주가가 폭발하겠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잠깐 세계에서 제일 가치 있는 회사가 됐죠.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S&P 500 상승의 38.5%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S&P 500 지수는 비중 재조정을 했는데 올해 시작했을 때 엔비디아 비중은 지수의 한 3% 좀 넘었는데 최근 비중은 7%를 넘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합친 비중은 S&P 500 지수의 한 21%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엔비디아가 제일 가치 있는 회사가 되자마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이번 주를 마이너스 3%로 기록했고 8주 연속 연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fear of missing out, 포모 때문에 AI 회사들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라고 보고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기술 기업에 역사상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AI 거품이 터지는 사인은 안 보이고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 거품이 터지고 있으면 많은 AI 스타트업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겠죠. 최근 오픈AI를 떠난 공동 창업자가 새 AI 회사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은
이 세 회사 가치는 몇 억 달러가 되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벌써 회사 가치를 몇 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거품은 아직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일론 머스크는 AI 공장을 만들 거라고 발표해서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주가는 단기에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고, 엔비디아가 S&P와 나스닥 지수의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계절성으로 7월달은 원래 주식시장에 좋은 달이니까 경제 데이터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도 주가는 7월달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의 노른츠켄 은행이 베어들이 기다리고 있던 큰 뉴스를 냈는데요. 많은 베어들은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오면 일본에서 시작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노른츠켄 은행은 미시리언 손실 때문에 63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팔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은 올해 95억 달러를 잃을 것 같다고 예측을 발표했고, 손실액은 한 달 전에 발표한 액수보다 3배로 큽니다. 은행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산 6,816억 달러 반 넘는 액수가 채권에 있는데요. 은행의 미실현 손실은 한 1,371억 달러 됩니다.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은 한 5,170억 달러이고, BTFP 때문에 아직은 손실의 채권을 안 팔아도 됐지만 곧 노른츠켄 은행 같은 상황을 맞아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른츠켄 은행은 일본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고 농부와 어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은행은 높은 금리를 얻으려고 벌써 세계에서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 채권 담보 부증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사 대변인은 회사가 돈을 많이 이루고 있어서 CLO에 더 투자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연체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CLO를 줄여야 되는데 더 늘릴 것처럼 말을 하네요. 엔화는 또다시 160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160선을 넘어서 BOJ는 620억 달러를 써서 막았는데 한 달뿐이 안 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됐네요. 만약에 노른츠켄 은행에 큰일이 생겨서 일본 정부가 은행을 구해줘야 되면은 엔화에는 큰일이 나죠.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세계 은행들은 무슨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한 번은 내릴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부채 문제 때문에 장기를 보면 은행들이 바라는 대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